안녕하십니까. 반유형TV의 반유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5월에 외환 보유액이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5월 대한민국 외환 보유액이 4,128억.3억 달러. 이것이 5월에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액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올리냐면, 이게 이제 언론 쪽에서는 잘 안 나오고요. 그리고 방송에서도 거의 취급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액이 지금 한 4천억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면 상당히 적은 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최소한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는 6천억 불, 그리고 제가 원하는 외환 보유액은 7천억 불까지 가야 된다.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6천억 불, 7천억 불이 되게 되면 달러의 보호 속에서 우리가 원화를 원하는 만큼 찍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그것이 국방이든 그것이 경제든 그것이 민생이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들어가는 돈이라 할지라도 원화를 우리가 그만큼 찍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달러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원화는 달러의 보호를 받아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프로에서 제가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5월에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불, 4,100억 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야,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불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외환 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것은 거짓말 아닙니다. 그거 한번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런 자료를 갖다 찾아보시면은,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불이 무너지고 3,500불 정도 되면 제2의 IMF가 오는 건 시간 문제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고명하신 학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5월에 외환 보유액이 4,100억 불이에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야, 도대체 우리나라가 흑자를 많이 내는데 왜 정부는 외환 보유액을 갖다 늘릴 생각을 하지 않는가? 지금 보면요, 우리가 해외로 가서 돈을 많이 씁니다. 그거 다 달러로 쓰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일본으로 많이 가죠. 일본으로 그냥 일본에 오는 관광객 중에서 30%가 한국인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일본에 오는 1년 관광객 중에서 30%가 한국인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갖다가 그거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 갈 때 뭘 들고 갑니까? 엔화를 들고 가죠. 근데 엔화를 갖다 들고 갈 때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원화를 주면은 그 사람들이 엔화를 줍니까? 아니죠.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요. 달러로 엔화를 갖다가 바꾸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원화를 주면은 엔화를 안 줘요. 그리고 원화를 주면은 위안화도 안 줍니다. 전 세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달러의 보호가 없이는 원화는 위험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6천억 불에서 7천억 불 정도의 외환 보유고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갖다가 프로에서 아주 그냥 열변을 통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4천억 불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일본 가서 쓰는 돈이 엄청나죠. 그러면 그게 다 우리가 번 달러를 갖다 소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외국에 가서 띵까띵까 노는 사람들 많아요. 그것도 다 달러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남아라고 갈 때 원화 들고 갑니까? 원화 들고 가가지고 베트남이나 아니면 태국이라든지 캄보디아, 필리핀 갔을 때 우리가 원화를 갖다 들고 가서 거기 화폐를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바꿔줍니까? 안 바꿔주죠. 우리가 공항에 가서 원화를 주고 달러를 갖다 들고 가서 그 달러로 필리핀화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달러가 없이는 우리는 외국에도 못 나가요. 자, 근데 우리나라 5월 외환 보유액이 4,100억 불이에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불이 무너지고 그리고 3,500불 정도에 이르게 되면 외환 위기가 직접적으로 우리를 강타할지 모른다. 그런 말씀을 갖다가 학자들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를 갖다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국은행 총재도 그런 말을 갖다 한 적을 갖다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한테 대한민국한테 외환 보유액은 아주 중요해요. 그 어떤 나라도 달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화폐는 그건 휘조각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액이 없어가지고 IMF가 터졌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옛날에 겪었던 IMF의 고통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어렵게 벌잖아요. 외국에 가서 물건 팔고, 그리고 그냥 어렵게 그냥 달러를 모으고, 그래서 우리가 흑자를 보고, 그래서 흑자를 갖다 몇십억 불씩, 일개월당 봅니다. 근데 달러를 너무 많이 써요. 그것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통제를 안 해요. 왜냐하면 통제하는 순간에 표가 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가가지고 얼마나 갖다 그건 사실 일본 가서 달러 쓰는 거예요. 달러를 갖다 얼마 쓰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외환 보유액이 5천억 불도 아니고 6천억 불도 아니고 4천억 불이에요. 여기서 한 400억 불만 빠지게 되면 그때는 우리나라가 그 전 세계 환율로 해서 먹고 사는 그런 엄청난 돈의 집단이 있습니다. 환율을 갖다 공격하는 그런 엄청난 집단이 있어요. 그것에 타켓이 되기가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돈에서 400억 불만 빠져나가서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액이 3,700억 불이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우리나라 외환에 대해서 우리가 자율성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그리고 항상 위험을 갖다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인 것입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IMF를 갖다가 다시는 겪으면 안 돼요. IMF 이유가 뭡니까? 그때 우리나라 경제가 후져갖고 아주 그냥 몰락해가지고 그 IMF가 일어났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달러가 없어서 IMF가 일어난 거예요. 그 뒤에 후유증이 얼마나 엄청났습니까? 집값은 폭락하고 견실했던 기업들 다 날아가고 그 유명했던 대우도 그때 다 날아갔잖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달러가 없어서 그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5월에 외환 보유액이 4,100억 불이에요. 거기서 거짓말 안 하고요. 이건 팩트니까 들으세요. 여기서 300억 불에서 400억 불만 빠지게 되면 허구한 날 TV 뉴스를 갖다 도배하게 될 게 바로 외환 위기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벌어들이는 그 달러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외국에 나가서 지금 엄청나게 쓰고 다니고 있는데 그 쓰고 다니고 있는 그것을 갖다가 정치권에서 통제해 주시기를, 그리고 정부에서 통제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멘트를 갖다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죠. 일본 가가지고 일본 관광객의 30%가 한국인이에요. 그거 다 달러로 들어갑니다. 제주도를 우리가 놀러 가잖아요. 제주도 놀러 갈 때는 원화 대 원화예요. 그러면 달러가 소모가 안 됩니다. 그러나 외국으로 나가면 그거 다 달러 소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갖다 흥청망청 쓰고 있는데 왜 정치권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그걸 통제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5월 외환 보유액이 4,100억 불인데 그것에서 3,500억 불 정도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다시 제2의 IMF를 겪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애나보세
애 낳아보세. 우리도 한번 애 낳아보세. 애 낳아보세. 애 낳아보세. 우리도 한번 애 낳아보세.